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김삿갓 이야기 계속 전해드립니다. 집을 떠나 방향 삼천리에 나선 김삿갓.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깁니다. 한 서당에서 홍련이라는 처녀와 하룻밤 짙은 사랑을 나누는가 하면은 또 한 주막에서는 낯선 사내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렇듯 드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 보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김삿갓은 이제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길은 여전히 정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랑의 길을 계속하다가 색주가라는 이름이 걸린 한 주막을 찾았습니다. 색주가, 바로 미인들이 많이 있는 술집이라는 내용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희한한 주막에서 김삿갓은 주모와 내기를 하여 술을 거저 얻어먹는 데 성공합니다. 두뇌가 대단히 뛰어나고 시문에 능한 우리의 김삿갓. 그는 이 색주가 있어도 우리가 잊지 못할 기막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색주가에서 술집 무화향을 나온 김삿갓은 이날도 어제와 다름없이 방랑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마음이 허전하여 주위의 산천 경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별로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럴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도 심해지는 것일까? 김삿갓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옛글을 문득 연상하였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하기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었다. 생각컨대 어제 보던 산천 초목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을 리가 만무하다. 산도 어제 보던 그 산이요, 물도 어제 흐르던 그 물이다. 어제는 그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산천 초목이었지만 오늘따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호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은 이래서 생겨난 말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 자기 자신의 인격이 치사스럽게 여겨져 견딜 수 없었다. 김삿갓이라는 자는 그렇게도 치사스러운 인간이던가. 그런 주제에 어떻게 방랑 거린으로서 주요 전화를 하겠다고 장담하고 나서더란 말인가. 마음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은 사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마음이란 결국 만역의 근본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선가에서는 진리를 깨우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극복해버려야 한다고 일러온다. 대승 원효는 불교를 연구하려고 당나라에 가다가 어느 날 밤 공동묘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갈증이 심하여 바가지 속에 괴어있는 물을 마시고 몹시 상쾌해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원효는 간밤에 자기가 마신 물은 해골 속에 괴어있던 더러운 물이었음을 알자 구역질이나 견딜 수가 없었다. 거기서 원효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혼란이 생겨나고 마음을 없애버리면
해골도 둘이 아니다 하는 만고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본국에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이런 유명한 고사가 있는 것이다. 김삿갓은 그러한 고사를 생각하며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고갯길을 훌훌 걸어 올라오고 있노라니까 문득 매 사냥꾼인 듯 싶은 젊은이 하나가 김삿갓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보세요.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모두 무미하게 한탄조로 물어오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나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물어보시오. 사냥꾼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겸연쩍게 웃으며 말한다. 실상인즉 날씨가 좋아 매사냥을 나왔는데 매란 놈이 꽁은 안 잡고 하늘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군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니 과연 매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구만리 장천을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허, 그놈 참 기분 좋게 날아가고 있구나. 김삿갓은 무심중에 감탄하다가 그 말이 실언이었음을 깨닫고 얼른 말머리를 이렇게 돌렸다. 매사냥을 하려면 매를 하루쯤 굶겨가지고 나와야 하는 법이라오. 그런데 당신은 아침 먹이를 먹여가지고 나온 모양이구려. 매는 배가 부리면 사냥을 안 하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사냥꾼은 매 잃어버린 것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한다. 정말로 좋은 매였는데 내가 무정하게도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다니. 여보세요. 저놈을 붙잡아올 방법이 없겠소이까? 김삿갓은 대답 대신 엉뚱한 질문을 해본다. 그 매를 어디서 구해왔죠? 돈으로 사온 매가 아니고 작년 여름에 내 손으로 산에서 직접 잡아온 매라오. 그러니까 더욱 정이 들었어. 알겠소. 그러면 내가 매를 돌려올 방법을 일러줄 테니 그대로 해보시오. 그리고 김삿갓은 다음과 같은 말을 큰 소리로 불러대었다. 산에서 잡았다가 산에서 잃었으니 산에서 물어봐야 산이 대답을 안 하거든 산을 당장 잡아오렸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해결방도였다. 매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하는 일종의 비웃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지식한 사냥꾼은 김삿갓의 의도를 알 턱이 없었다. 산을 잡아오다니요? 산을 어떻게 잡아온단 말씀이요? 산을 잡아올 수 없거든 당신이 산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맞대고 담판을 하면 될 게 아니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으니 그 다음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길을 걸어나간다. 얼마를 오다 오니 색주가라는 괴상망측한 간판이 붙어있는 술집이 나온다. 색주가? 민계를 써서 술꾼들을 많이 깨워드리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간판을 내건 모양이로구나. 김삿갓은 돈은 없으면서도 술 생각이 간절하기에 배포적게 무작정 술집으로 찾아들었다. 김삿갓이 술청에 들어서자 저쪽에서 손님들과 시덕거리고 있던 주모가 불이 나게 달려와 김삿갓의 손을 끌어안치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손님도 소문을 듣고 우리 집에 내기를 하려고 오신 모양이죠? 주모는 아무리 줄잡아 보아도 마흔은 넘은 듯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젊은 계집이라고 얼굴에는 분투박을 하였고 머리에는 동백기름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발랐고 게다가 볼꼴 사납게도 옷차림은 노기 홍상이었다. 어디로 보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이었건만 자기 딴에는 애교를 부리느라고 통방울 같은 눈을 가느다랗게 떠보이면서 살쾡이 웃음까지 치는 데는 꿈자리가 사나울 지경이었다. 김삿갓은 쓰디쓴 입맛을 다졌다. 나 술 한잔 주소.
나는 아무 소문도 못 듣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을 뿐인데 이 집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소문이라도 있는가? 주모는 눈을 호들갑스럽게 떠보이며 말한다. 우리 집 소문이 얼마나 요란스러운데 손님은 그런 소문도 못 듣고 왔다는 말인가요? 이 집 소문이 얼마나 요란스러운지는 모르지만 나처럼 소문을 못 들은 과객도 털어는 있을 게 아닌가. 그보다도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집의 옥호요. 이 집 대문 밖에 색주가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도대체 색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주모는 또다시 호들갑을 떨며 비웃듯 말한다. 색주가란 계집과 술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손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나요? 손님은 제법 유식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판무식꾼인 모양이죠? 주모는 무식하기가 발바닥 같아서 손님에 대한 말버릇조차 제대로 관리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자기 딴에는 천하의 잘생긴 양 꼬리를 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째질 노릇이었다. 내가 글을 좀 배우느라고 했지만은 똑똑히 배우지를 못해서 색주가라는 말을 못 알아보았구만. 색주가란 계집과 술이 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술은 있는지 몰라도 계집이 안 보이니 어떻게 된 일이요? 그 말에 주모는 모욕감을 느끼는지 얼굴에 노기를 띠며 여보시오 손님 눈은 눈이 아니고 옹이 구멍인가요? 나 같은 미인을 눈앞에 놓고 계집이 없다는 것이 무슨 몰상식한 수작이에요? 하고 시비조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김삿갓은 파한대소를 하였다. 나는 그대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대가 바로 이 집 주모였던가. 그렇다면 어서 술이나 가져오라고. 그러자 주모는 고개를 대뜸 좌우로 흔든다. 그건 안 돼요. 사전에 약속이 있기 전에는 술을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어요. 김삿갓은 주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전에 약속이 있기 전에는 술을 내놓을 수가 없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주모가 대답한다.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파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술을 파는데도 무슨 방법이라는 게 있는가? 물론이죠. 한 가지는 돈을 먼저 받고 술을 파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따라 놓고 나서 손님하고 나하고 내기를 해보아서 손님이 이기면 술을 공짜로 드려요. 그 대신 손님이 졌을 경우에는 술값을 석잔값을 내놓아야 하는 방법이에요. 손님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겠어요? 김삿갓은 하찮은 계집과 내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몸에 돈이 없으니 술을 공짜로 얻어먹으려면 싫든 좋든 간에 내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마침 잘 되었다. 내기를 해가지고 공짜 술을 얻어먹기로 하자. 무슨 내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설마 돌대가리 같은 계집한테 지기야 하겠는가? 김삿갓은 공짜 술을 먹을 수 있다는데 마음속으로는 신바람이 났다. 좋아. 이왕이면 내기를 하자고. 어떤 내기를 하려는지 방법을 자세히 말해보아요. 주모는 신바람이 나서 눈알을 번뜩거리며 내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우선 술을 한 잔 따라놓고 내가 손님한테 말체질을 부릴게요. 그러면 손님은 즉석에서 그 말에 어울리는 대답을 해 주셔야 해요. 즉석에서 적당한 대답을 못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내기로군 그래. 내가 오늘은 일진이 좋은 날인 모양이야. 아무튼 내기를 할 테니 술이나 빨리 가져오라고. 마침 그때 저쪽에서 먼 빛으로 구경만 하고 있던 손님 하나가 벼랑간 김삿갓에게 손을 휘저어 보이며 이렇게 소리친다. 여보시오 노용. 초면에 실례지만 주모하고 내기는 행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멋모르고 조금 전에 내기를 했다가 술은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술값은 6잔 값을 빼앗겼다오. 고마운 충고였다. 그러나 주모가 그쪽 손님들을 분노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외친다.
이 못난 것들아, 내기해줬으면 곱게 꺼져버릴 일이지. 억하심정으로 남의 집 장사에 회방을 넣는 거야. 대갈통이 부서지지 않으려면 당장 꺼져버려요. 주모의 서슬이 어떻게나 푸른지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놓는다. 김삿갓은 소리를 크게 내 웃었다. 이제 알고 보니 주모는 선녀가 아니고 계집 깡패로구만. 주모는 술상에 술을 한 잔 따라 놓고 말한다. 자, 여기 술을 따라 놓았으니 내기를 시작하세요. 김삿갓은 술을 보자 목이 타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술부터 쭉 들이켜버렸다. 어마, 내기도 하기 전에 술부터 마셔버리면 어떡해요? 목이 타올라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하나. 내기를 하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고 나서 내기를 하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건 그렇지만 내기에 지면 술값이 틀림없이 석잔값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 말아요. 어차피 나는 술을 공짜로 마시게 될 테니까 빨리 내기나 시작하자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할 테니 단단히 각오하세요. 그리고 주모는 허공을 잠시 응시하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말한다. 오동나무 열매는 덩실덩실. 그와 똑같은 말을 하나 말해보세요. 내기라는 것이 고작 그런 정도인가? 그런 말이야 얼마든지 많지 않은가? 보리 뿌리는 매끈매끈 하면 어떤가? 주모는 김삿갓의 대답에 잠옷 놀라는 빛을 보이며 어머, 손님은 대답이 제법이시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요. 오리는 10리를 가도 오리, 100리를 가도 오리라는 것은 무슨 이치죠? 김삿갓은 소리를 내 웃었다. 할미새는 어제 나와도 할미새, 오늘 나와도 할미새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일세. 주모는 저기 놀라며 장구의 사투리인 새장구는 새 것도 새장구, 낡은 것도 새장구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이치죠? 북은 동쪽에 있어도 북이요 서쪽에 있어도 북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세. 김삿갓이 거침없이 주워 섬기니까 주모는 몹시 초조한 빛을 보이며 다음 문제를 말한다. 창으로 창을 찌르니 그 구멍을 창구멍이라고 할까요? 창구멍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네. 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나오니 그 눈물을 눈물이라 할 것인가? 눈물이라 할 것인가? 나는 주모의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네. 김삿갓이 푸념까지 해가며 대답을 힘 안 들이고 받아넘기니 주모는 손을 번쩍 들며 고백한다. 아이고 엄마야, 내가 아직 한 번도 쳐본 일이 없는데 손님한테만은 도저히 못 이기겠네요. 이번만은 내가 졌어요. 사람 솔직해서 좋구만. 내가 아직도 술을 한 잔 더 마셔야 좋겠는데 내기를 한 번 더 해볼 생각은 없는가?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받고 한시에 짝맞추기 내기를 할까요? 한시에 짝맞추기 내기라니. 주모는 한시도 알고 있는가? 한시를 알든 모르든 간에 내기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주모는 무슨 비책이라도 있는지 대번에 신바람을 내는 것이었다. 무식하기 짝없는 주모가 한시로 내기를 하자고 덤비니 김삿갓은 웃으면서 놀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봐요, 글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놈의 한시 짝맞추기 내기를 하자는 말인가? 그러자 주모는 노발대발하며 말한다. 내가 왜 글을 몰라요? 서당에서 3년 동안 부엌대기 노릇을 해온 덕택에 백수문을 통째로 외울 수도 있는걸요? 그야말로 서당계 3년에 풍어를 하는 격이로구만. 그러나 백수문을 통째로 외운다고 한시까지 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알거나 모르거나 내기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주모는 그렇게 대답하고 얼른 서랍 속에서 종이 두루마리를 꺼내오더니
한시 짝 맞추기 내기 문제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으니까 빨리 내기를 시작하세요. 하고 말하며 자랑삼아 두루마리를 흔들어 보이는 것이었다. 모르면 모르되 어떤 선비가 장난삼아 한시 짝 맞추기 내기 문제를 적어준 모양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내기를 하자는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이 두루마리에 5개의 유명한 한시가 적혀 있거든요. 첫 문제는 일자로 시작되는 한시이고, 둘째 문제는 이자로 시작되는 한시이고, 그런 식으로 5자까지 5편의 한시와 그에 대한 짝구가 모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읽었을 때 손님은 그 시에 대한 짝구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팽이가 그런 걸 적어주던가. 그건 아실 필요도 없어요. 주모가 첫 문제를 읽으려고 하자 김삿갓은 부랴부랴 손을 들어 제지시켰다. 잠깐만, 5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맞추면 이기게 되는가? 5문제를 죄다 맞춰야 해요. 한 문제만 못 맞춰도 지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내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술장사의 술을 공짜로 마시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주모는 벌써부터 승리감에 도취된 듯 요사스럽게 웃어젖히며 첫 문제는 일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부르고 나가던 즉석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시 한 줄을 큰 소리로 읊는다. 김삿갓은 주모가 읊는 시구를 들어보고 크게 놀랐다. 주모가 읊은 시는 오등회원이라는 불서에 나오는 시로서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7개의 글자로 집약하여 표현해 놓은 너무도 심오한 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대답할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주모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모한테 누가 그처럼 심오한 시를 적어주던가? 주모는 내게 승리할 자신이 있는지 의기양양한 태도로 대답을 제쳐간다. 내기 문제를 누가 가르쳐 주었든 간에 대답을 못하겠거든 빨리 손이나 드세요. 그러나 김삿갓은 자신만만하게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좁쌀알 한 알 속에 온 세계가 숨어 있어 반대들이 솥 속에서 하늘과 땅을 삶는다. 주모는 문제가 적혀있는 종이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다가 김삿갓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는 크게 감탄한다. 첫 문제는 용하게도 알아맞혔네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안 될 거예요. 주모는 두 번째의 문제를 말한다. 김삿갓은 이번에도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2월이면 강남에서는 가지마다 꽃이 피니 타양에서 한식을 맞는 몸고생 생각 간절구나. 김삿갓은 대답만으로는 부족한 듯 그 시에 대한 해설까지 덧붙인다. 지금 시는 당나라 시인 맹운경의 한식이라는 시였다. 주모는 약이 오르는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세 번째 문제를 읊는다. 김삿갓은 또다시 짝을 맞춰 대답한다. 한가히 보름밤에 달이 솟아 아름다우니 이천리 타양 사는 친구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김삿갓은 이번에도 해설을 붙인다. 이번 시는 백낙천이 한가히 날밤에 달을 바라보며 이 친구를 생각하고 읊은 시라네. 세 문제를 거침없이 척척 받아넘기니 주모는 저기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낙담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문제를 읊었다. 그러자 김삿갓은 이번에는 해설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 시는 명나라의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수기우선이라는 시라네. 내가 전문을 읊어보일 테니 들어보라고. 그리고 김삿갓은 시 한 편을 다음과 같이 읊어넘긴다. 40여 년을 꿈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야 깨어나니 눈앞이 텁텁하네. 해가 이미 한낮이 지난 줄도 모르고 이제사 다락에 올라 새벽종을 치노나. 실로 고금 시서의 몹을 통달한 김삿갓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김삿갓이 네 문제를 모두 응구첩대로 척척 받아내는 것을 보고 주모는 놀라움을 지나 판독을 맞이 않았다. 실상인즉 주모는 한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손님의 돈을 공짜로 뺏어먹을 요량에서 어떤 한학자에게 내기 문제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 한학자는 1, 2, 3, 4, 5의 순서대로 숫자가 시작되는 5구절의 시와 그에 대한 대꾸를 적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한시 짝맞추기 내기를 걸어보아요. 그러면 대개는 첫 문제나 둘째 문제에서 손을 들게 될 거야. 만약 세 문제나 네 문제까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태백일 것이요. 하고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삿갓은 이쪽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문제를 척척 받아넘겨버리니 주모는 놀라움을 지나 탄독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내기에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김삿갓에 대해 인간적으로 존경심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주모는 감격 어린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며 말한다. 손님이 한시에 대해 그렇게까지 훌륭하신 분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김삿갓은 시큰둥한 어조로 마지막 문제를 재촉한다. 내기를 하다 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5문제 중에서 5자로 시작되는 문제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그 문제를 빨리 말해보아요. 그 문제까지 이겨내야만 내가 술을 공짜로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손님은 한시에 대해 그렇게도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시작한 내기니까 끝을 내야 할 게 아닌가? 그럼 좋아요. 남아있는 문제, 마지막 문제를 못 맞춰도 술값은 석잔값을 꼭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은근히 마음이 캥겼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내기에 질 때에는 지더라도 끝까지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처음부터의 조건인데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김삿갓은 빨리 결판을 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모는 좀처럼 내기를 속게 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한다. 지금까지 네 문제를 너무도 기막히게 잘 맞춰주어서 마지막 문제를 말하기는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두렵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버리면 술값을 못 받게 되어 겁이 난다는 말인가? 그러자 주모는 얼굴에 노기를 띠며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손님이 생각하듯 나는 돈만 알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는 아니에요. 김삿갓은 주모의 엉뚱한 분노에 어리둥절하였다. 주모는 돈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술은 한 잔만 먹여놓고 술값을 석잔값을 받아내려는 여자가 돈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자 주모는 도리질을 하며 대답한다. 난 사는 놈들한테서 돈을 뺏어내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손님의 경우는 달라요. 지금까지 내기를 해오다가 이제 와서 벼랑간 나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손님은 학식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김삿갓은 주모의 입에서 존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크게 웃었다. 그 어지같이 떠돌아다니는 나를 존경을 하다니 고맙구려. 주모는 술 장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거짓말도 제법 잘하는군 그래. 그러자 주모는 몹시 섭섭한지 탄식하듯 말한다. 술 장사를 해먹는다고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 역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여자예요. 그 말을 듣고 나자 김삿갓은 주모를 너무도 경멸해온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모를 깔본 일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말아요. 이러나 저러나 내기가 중단되었으니 나머지 한 문제를 어떡하지?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손님같이 위대한 학자님에게 이 이상 내기를 하자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승부는 끝난 것으로 치고 술값은 한 푼도 안 받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술병을 들어 술 한 잔을 새로 따라주면서 손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술을 한 잔 더 대접하고 싶어요. 이 한 잔 더 받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술을 받아 마시며 우스갯소리로 말하였다. 한 잔 더 먹고 싶더니 마침 잘 되었네 그려. 오늘은 공짜 술을 석 잔이나 얻어먹게 된 셈이니 내가 오늘은 재수가 억세게 좋은 편인걸. 김삿갓은 술 마시고 나서 주모의 무릎을 다정하게 두드려주며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였다. 실상인즉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놈이야. 만약 내게 졌다면 나는 창피를 크게 당했을 것이야. 그러나 주모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세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술집에 어떻게 들어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는 것만은 사실이야. 간밤에 같이 자던 사람한테 돈을 깡그리 도둑을 맞았거든. 주모는 그제야 김삿갓의 말이 믿어지는지 척이 놀라며 반문을 한다. 어마, 그렇다면 내기에 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모의 질문에 김삿갓은 솔직하게 대답한다. 색주가라는 간판을 보자 술 생각이 하도 간절해 돈 같은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덮어놓고 들어왔다오. 그것은 사실이었다. 김삿갓은 술집 간판을 보자 정신없이 찾아 들어왔을 뿐이었다. 주모는 기가 막히는지 입을 딱 벌린다. 아이 참 기가 막혀서 돈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집 술을 마구 퍼마시고 나서 어쩌자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술 생각이 간절해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해.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술 마시는 것은 부자들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빈털터리는 애당초 술값 같은 것은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야. 주모는 또다시 입을 딱 벌린다. 생판 모르는 술집에 와서 무작정 무전 취식을 하려는 배짱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나의 경우는 무전 취식이 아니라 무전 취주라는 말이 옳겠지. 이러나 저러나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면은 어떡할 생각이었죠? 글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는걸? 그리고 김삿갓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술집 주인의 성격에 따라 사태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거야. 가령 술집 주인이 인심이 좋은 사람이라면 술이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돈도 없이 술을 마셨겠느냐고 동정을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줬을 것이고, 인심이 사나운 주인이었다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이나 몇 대 후려 갈긴데 발길로 꽁무니를 걷어차서 쫓아냈을 것이고, 인심이 아주 못된 주인은 무전 취지를 했다는 죄명으로 관가에 고발하여 나를 감옥으로 보내버렸을지도 모르지. 돈 없이 술을 마신 나로서는 결국 주인 양반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었겠지. 주모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소리를 내웃으며 아니 그래 술 몇 잔 공짜로 얻어가 자시고 감옥에 끌려갈 각오까지 했단 말씀인가요? 미리부터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무전 취지를 했다고 감옥에 잡아 가두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제 알고 보니 손님은 배짱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돈 없는 놈이 배짱까지 없으면 술맛을 평생 못 보게 될 게 아닌가? 안 그래? 김삿갓은 별다른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씹으려 댔다. 그러나 주모는 김삿갓의 배짱에 남성적인 매력을 느꼈는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말이 없다가 만약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놓지 못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고 묻는다.
김삿갓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주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주모가 대답을 재촉한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말을 해도 좋으니 내게 대해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런 말을 왜 묻지? 손님이 나라는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 그래요. 아무리 나쁘게 보셨더라도 상관없으니 솔직하게만 말해주세요. 김삿갓은 주모에게 대한 인문평을 내려놓기보다는 술이라도 몇 잔 더 마셨으면 싶었다. 그리하여 농담조로 얼른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 술이라도 한 잔 내놓으면서 부탁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 수모는 술을 아낌없이 따라주면서 말한다. 아이 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손님은 술을 무척 좋아하시는 모양이니까 술은 얼마든지 대접할게요.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술을 받아 마시며 이 술은 좋게 말해달라는 뇌물이라고 봐야 옳겠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아니에요. 이 술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드리는 술이니까 뇌물로 생각지 마시고 내게 대해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만 말해주세요. 어쩐지 손님한테서는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어 그래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주지. 내가 천만다행하게도 내게 이겼으니 망정이지. 만약 내게 지고 나서 돈이 없다고 했다면은 주모는 인정사정 없이 관가에 고발해 나를 감옥에 보내고 말았을 거야. 어때? 나는 주모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일까? 김삿갓은 워낙 거짓말을 모르는 인간인지라 주모에 대한 인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손님 말씀은 모두가 맞아요. 정말인가? 나는 사실 돈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여자예요. 모르면 모르되 손님이 만약 내기에 지고 나서 술값을 못 내놓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관가에 고발했을 거예요. 김삿갓은 시큰둥하게 웃었다. 주모가 고발하기 전에 내가 술값을 몸으로 갚자고 했더라면 어떡할 생각이었는가? 주모는 입을 딱 벌리며 말한다. 뭐요? 술값을 몸으로 갚겠다고요? 손님은 누구를 세게 미친 계집으로 하세요?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사내들의 그런 유혹에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아셨던가요? 주모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하기는 지금 같으면 손님에게 대한 태도만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하고 묘한 여운을 남긴다. 지금 같으면 태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김삿갓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자 주모는 술집 계집답지 않게 얼굴을 약간 붉히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돈도 없이 남의 집 술을 함부로 마셨다면 그런 놈팽이는 불안당이나 다름이 없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어수룩한 계집이기로 그런 놈팽이한테 몸을 내맡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말일세. 손님이 불안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은 나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지 않아요. 내가 불안당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학문이 그렇게도 많으신 분이니까 불안당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대답에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내가 오늘은 큰 글떡을 보고 있군 그래. 그건 그렇고 주모는 어쩌다가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되었는고? 주모는 갑자기 우울한 얼굴이 되며 한탄조로 대답한다. 나도 처녀 시절에는 남들처럼 꿈도 많고 사랑도 하는 여자였다고. 그러나 사내놈들한테 하도 많이 속아서 결국은 악녀가 되고 말았어요. 사내놈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기에 악녀가 됐다는 말인가? 내가 사내놈들한테 속은 이야기는 말도 마세요. 한두 번만 속았다면 말도 안 하겠어요. 자그마치 사내놈들한테 6번이나 속았으니 악녀가 될 수밖에 없지 뭐예요. 사내들한테 속은 이야기가 무척 재미가 있어 보이는군 그래. 이왕이면 그 얘기를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좋아요.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결심이었지만은 손님한테만은 특별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주모는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모의 이름은 최옥분. 강원도 회양 땅 두매산골에서 태어난 최옥분은 15살 되었을 때 이웃마을에 사는 방춘식이라는 총각과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그러나 방춘식은 옥분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나서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옥분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10달 만에 딸을 낳았으나 그 아기는 세상에 나온 지 8해 만에 죽고 말았다. 두 번째로 결혼한 남자는 광산촌의 뜨내기 광부였는데 그 사내도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살림살이를 몽땅 팔아가지고 남의 집 유부녀를 데리고 도망을 쳐버렸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옥부는 어쩔 수 없이 도회처로 나와서 술집에서 술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유랑생활 10여 년 동안에 4번이나 사내들한테 정을 주었다가 그때마다 돈도 사랑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내놈들은 모두가 도둑놈이니 이제는 돈밖에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듣고 나니 주모의 넋두리는 잠옷 처량하였다. 김삿갓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걸었다. 이제 알고 보니 주모의 옥문은 항구형 옥문인가 보군 그래. 주모는 김삿갓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항구형 옥문이라는 게 무슨 소리세요? 김삿갓은 소련에 웃으며 대답한다. 몇 자리에 금계 포란형이니 교령 승천형이니 하는 형국이 있듯이 여자들의 옥문에도 항구형이라는 것이 있거든. 항구형 옥문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는 사내들이 일단 가까이 왔다가도 모조리 달아나버리게 되는 법이거든. 김삿갓은 장난삼아 되는 대로 씹으려던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모의 표정은 참으로 심각하다. 항구형의 여자에게는 사내들이 오래 붙어 있지 않고 얼른 떠나가 버리는 법인가요? 김삿갓은 한번 말을 꺼내놓았으니 이제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 물론이지. 항구라는 것은 모든 배가 잠깐 들러서 짐을 시키만 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곳이거든. 주모가 좋아했던 사내들은 저마다 살림살이를 모조리 걷어가지고 달아났다는 것을 보면 주모의 옥문은 보나마나 항구형이니 틀림없지 않은가. 주모는 그 말을 듣더니 수긍되는 점이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쉰다. 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나는 한평생을 혼자서 살아가야 될 팔자란 말씀인가요? 주모가 벼랑간 울상이 되는 것을 보면 심리적 충격이 대단한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말머리를 돌린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항구형의 여자라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방법은 있는 법이니까. 그러자 주모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돈다.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어떤 방법인가요? 김삿갓은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그 비법을 일러줄 테니 잘 들어두라고. 항구라는 것은 배가 들어와서 짐을 싣고 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짐을 잔뜩 싣고 들어온 배가 짐을 부려놓는 곳이기도 하거든. 주모는 지금까지 짐을 싣고 나갈 빈 털털이 배만 사랑해왔으니까 결국은 재산을 그들에게 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난뱅이들은 상대하지 말고 돈 많은 영감님들만을 상대하라고. 돈 많은 영감님하고 정분이 나면 그 영감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모에게 아낌없이 불어넣게 될 게 아닌가. 그런 방법만 쓰면 주모는 대번에 부잣집 하나님으로 출세하게 될 거야. 주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한다. 듣고 보니 과연 그럴 것도 같네요. 손님은 어쩌면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많으세요? 항구형의 옥문을 가진 여자가 돈 없는 사내를 상대하면 손해볼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꼭 돈 많은 영감님만 상대하라고. 오늘만 해도 주모는 돈 없는 나 같은 놈을 상대했다가 술값을 손해보지 않았는가. 마침 그때 밖에서 점잖은 목소리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삿갓이 방문을 반쯤 열고 내다보니 외관을 점잖게 차린 나이 60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하나가 살인문 밖에 서 있다.
첫눈에 보아도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김삿갓은 이 기회에 꽁무니를 빼려고 자리에서 일어날 자세를 보이며 주모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이봐요. 돈 많은 영감님이 밖에 찾아오셨어. 나는 뒷문으로 나가버릴 테니 돈 많은 사람을 영감님으로 삼으려거든 저 영감님을 붙잡도록 하라고. 주모는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을 해야 하면서 돈 많은 영감님이라뇨. 문 밖에 찾아온 양반이 돈이 있고 없는지는 손님이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묻는다. 김삿갓은 벗어놓았던 삿갓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따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어두워서야 무슨 장사를 해먹겠나. 지금 문 밖에 찾아온 노인은 짐을 잔뜩 싣고 항구를 찾아 들어온 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모는 빨리 영접을 하여 저 노인이 싣고 온 짐을 주모에게 몽땅 풀어놓도록 오장육부를 모조리 녹여내란 말이야. 항구형의 옥문을 가진 여자는 돈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단 말인가? 하자 주모는 그제야 김삿갓의 의도를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손님한테는 좋은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 대접도 못하고 이대로 헤어지면 어떡해요? 나 같은 가난뱅이를 가까이 해보았자 손해날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나는 뒷문으로 도망갈 테니 저 손님을 속히 맞아드려요. 김삿갓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부랴부랴 뒷문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주모는 단단히 결심하는 바가 있는지 밖으로 달려나가 노인 손님을 맞아들이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꿈자리가 좋기에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실 줄 알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늙은 손님도 젊은 색시가 아양을 따는 것이 싫지 않은지 흔쾌하게 웃는다. 꿈자리가 좋아서 나를 기다려 주었다니 말만 들어도 기쁘기 그지없네 그려. 방 안에는 다른 손님은 없는가? 아이 참, 방 안에 있기는 누가 있겠어요. 어젯밤에는 처음 자는 어른을 만나는 꿈을 꾸었기에 오늘은 아침부터 영감님같이 처음 자는 어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걸요. 김삿갓은 뒷문 밖에서 거기까지 엿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생각건대 술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항구형 옥문인이 어쩌냐고 외설적인 수작을 함부로 씹으려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 수작을 떠벌려준 덕택에 주모가 이제 앞으로는 돈 많은 영감님만을 골라가며 초대할 것이 분명하니 술 몇 잔 얻어마신 대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되었다.